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떤 공부를 할 거냐 하면은요, 제가 레지던트 시절 때 저희 이제 주임 교수였던, 지금은 아마 은퇴하시고 아마 천국 가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연세가 되게 많으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별의별 이제 여러 가지 위생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 선생님이. 그 당시 제가 학교 다닐 때니까 벌써 한 25년 전, 27년 전인데, 그 당시에 어떤 연구를 하셨냐면은, 화장실에 가서 여러분들이 휴지를 사용할 때, 우리가 이제 뒤처리를 할 때, 지저분하지만 이제 대변이 이제 휴지에 묻잖아요. 그러면 그 휴지에 묻었던 것이 이 손에까지도 영향을 줘서, 대변에 있는 균이 손에까지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그 휴지의 종이 개수가 얼마 정도 돼야 되느냐, 이걸 연구하셨어요. 재밌죠? 그래서 그걸 연구했는데, 그 당시 제 기억에는 이제 7장 이상이라고 제가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루마리 휴지를 보통 할 때 보통 이렇게 잡아 당겨 가지고 전에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개수를 세잖아요. 그걸 이제 한 번에서 두 번 겹칠 때부터 이제 2장이죠.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되게 두껍습니다. 생각보다 7장 이상이 되면은. 일반인들은 휴지가 아까우니까 좀 줄일 수도 있고, 좀 두꺼우면 좀 닦는데 불편하시니까 조금 줄여서 사용하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는 아무튼 이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보다 장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내가 이제 뒤처리를 할 때 대변에 묻어 있는 대장균이 손에도 묻을 수 있다. 비록 휴지가 직접적으로 내가 대변이 손에 닿지 않더라도 휴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중에서도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실제로는 뭐 눈에 띄게 이렇게 손에 닿은 건 하나도 없을지라도 균이 이렇게 휴지를 타고 들어오면서도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뒤처리가 끝나시면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화장실 사용을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면서 위생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 수 있는지 나눠볼 건데요. 그걸 생각하게 된 계기가, 환자들 중에서 면도를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이 특히 면도를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건데, 그 면도를 하시다 보면은 이상하게 턱 주변하고 이런 모낭이 많은 주변에 모낭염이 잘 생겨서 병원에 오세요. 그래서 상담을 좀 해보면은 이제 전기면도기나 날면도기를 쓰시는데, 얘를 세척을 잘 안 하시고 그냥 대충 물로 헹군 다음에 말려놓다가 매일매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균에 노출이 많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연구는 뭘 했냐면은, 우리가 메스룸이라고 하는 우리 동양 화장실이죠. 거기 보면은 변기도 있고 세면대도 있고 욕조도 있고 다 한꺼번에 같은 공간에 있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각 부위별로 세균을 채취를 해가지고 수압을 한 다음에 배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부위에 제일 세균이 많이 사느냐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소변하고 대변을 보고 있는 변기가 제일 지저분할 것 같잖아요. 근데 나머지 뭐 세면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하는 칫솔, 그 다음에 면도기 뭐 이런 것들 다 찾아서 해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많은 세균이 검출된 곳이 어디냐면은 날면도기에 있었어요. 그건 이제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대변을 보는 변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장균이 제일 많이 묻을 수는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계속 우리가 소대변을 볼 때마다 물을 와시아웃을 시키잖아요. 계속 씻겨내려가는 일단 효과가 있죠.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두 번째는 이 균도 먹이가 있어야지 성장을 하고 분화를 하기 때문에, 이 세균이 분화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변기 주변에는 먹을 게 없어요. 세균이 먹고 자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균은 많이 묻지만 와시아웃이 되면서 균의 증식은 일단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면도할 때는 이게 거품을 막 부셔가지고 면도를 하더라도 피부에 있는 에피셀리움, 피부 표피가 다 이렇게 어느 정도 깎아져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털 같은 경우도 깎일 때 이게 다 단백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피부 내에서 세균의 먹이가 되는 어떤 성분들이 이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날 사이사이에 아주 조밀하게 많이 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균 입장에서는 몇 마리 없을지라도 거기서 파티를 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 하루만 해도 세균이 무지막지하게 증식을 합니다. 결국에는 균이 증식하기 위해서는 균이 먹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칫솔도 과하게 세균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칫솔도 역시 입안을 닦다 보면 입안에서 이제 그 단백질이나 입안 세포들이 떨어져 나와서 묻을 수 있는데, 그래도 훨씬 더 많은 어떤 단백질이 고일 수밖에 없는 곳이 역시 면도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번이 면도날이고요. 2번이 사용하지 않고 오래 방치되었던 칫솔 안에도 세균이 되게 많이 증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변기라든지 이런 데 더 적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면도를 잘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피부가 깎인 상태에서 균이 심어지니까 균이 감염이 잘 되겠죠. 그래서 모낭염이 잘 생긴다고 병원에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일단 면도날 소독을 잘 권하는데요. 제일 쉬운 거는 에탄올을 사셔가지고서 종이컵 같은 경우는 잘라가지고 아주 자작하게 째만하게 잘라서 여기다 이제 알코올을 담아 놓고 거기다 날만 담궈 놓는 거죠. 그렇게 담궈 놓은 상태에서 다음에 할 때 꺼내가지고 결합시킨 다음에 물로 씻어서 면도하시고, 그러면 이제 균의 증식은 잡아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똑같은 조건일 때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도 또다시 모낭염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역시 생각하셔야 될 거는 개인적인 면역이죠.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균이 묻더라도 내가 균이 들어와서 염증을 유발할 때 얘를 막을 수 있는 면역이 있을 때는 모낭염이 잘 안 생기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낭염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질환의 기본은 면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또 세균을 공부하셔야 될 게, 남자들이 소변을 볼 때 대부분 우리가 외부에서 외출해서 화장실 가시면은 이제 소변용 변기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서서 계속 그 소변을 보게 되니까 그게 습관이 되셔서 집에서도 양변기, 그러니까 그 소변 변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우리 양변기에다가 소변을 놓을 때 그냥 서서 누시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비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 어떤 경우에 연구에 의하면은 집안에서 그러니까 침실 옆에 베스룸이 따로 있는 집도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베스룸 집안에 하나밖에 없었고 그냥 방이 있죠. 그러면은 생각해보면은 방마다는 대장균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연구를 해보면은 그렇게 이제 서서 오줌을 놓는 곳 같은 경우에는 얘가 비산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실제 침실이라든지 방 안에서도 그런 균이 발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남자들이 대변 볼 때만 앉는 게 아니라 소변 볼 때도 앉아서 누시는 거를 꼭 습관화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보통 화장실을 갈 때 손을 씻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소변 보러 갈 때하고 대변 보러 갈 때하고 좀 개념이 좀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소변을 볼 때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성기를 잡고 소변을 보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그게 아니고 휴지를 갖고 가셔서 소변을 보시고 휴지로 이제 남은 소변을 닦고 나오시죠, 보통.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잘 옆에서 지켜보시면은 화장실 소변 보러 갈 때 손을 먼저 씻고 화장실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 소변에는 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균이 없습니다. 균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벌써 요도염, 방광염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을 잘 걸러가지고서 찌꺼기 노폐물만 빼냈을 뿐이지 그 안에는 세균이 살 수 없는 환경인 깨끗한 환경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변 보다가 소변이 손에 묻었다, 여기에는 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손보다 깨끗하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소변이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이 손보다 훨씬 더 깨끗합니다. 이거는 균의 관점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균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의 손에는 지금 세균이 득실득실 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변 보러 가실 때 남자들은 당연히 손을 먼저 씻는 게 맞나요? 소변을 보고 나서 손을 씻는 게 맞나요? 예, 당연하죠. 소변을 보시기 전에 손을 먼저 씻는 게 순서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의 소중한 그 부위를 세균을 자꾸 만져서 묻혀주지 않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균의 관점에서 볼 때는 소변에는 균이 하나도 없다고요. 이미 손을 씻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희한하죠. 손에 소변이 묻는 거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거 반대죠. 대변을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휴지를 7장을 사용하시더라도 그 휴지를 그 이하로 사용하실 때는 휴지를 깨끗하게 뒤처리를 했다고 하실지라도 손에 대장균이 묻을 수 있어요. 그걸로 다른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변을 뒤처리하신 다음에 손을 꼭 씻으셔야 되는 게 순서예요. 근데 소변 보실 때는 그 반대죠. 손을 깨끗하게 씻으신 상태에서 소변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또 그게 찝찝하신 분들은 끝나고 나서 손을 또 씻어야죠. 근데 빠지지 말아야 될 순서는 앞에 겁니다. 손을 씻고 소변을 보시는 거.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들은 어느 정도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은, 휴지를 적어도 7겹 이상을 사용하시는 것이 대변 뒤처리 하실 때 손에 대장균이 묻지 않는 방법이 되고요. 두 번째는
남자들이 사용하는 날면도기, 뭐 당연히 전기면도기도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도 역시 어마무시한 세균이 증식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화장실,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실 내부의 어드 부위보다도 더 세균이 많다라는 거 인식하시고, 남자들이 소변 보실 때는 절대로 서서 보시면 안 되고 앉아서 누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은 소변 보러 가실 때는 절대적으로 손을 먼저 씻으신 다음에 소변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확실한 거고요. 뭐 오늘은 한 이 정도로 해서 마감할까 하고요.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